자, 님의 침묵,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른바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이 오늘 무언가 시한으로 정한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그리고 이 대표의 사과를 오늘까지 하시오. 최 전 함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한번 보시죠. 자, 월요일까지 답변을 바란다. 그 월요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8일이면 목요일이었겠군요. 그때 최원일 전 함장이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만났죠. 그 자리에서 최 전 함장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요구사항은 당대표 면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저 요구사항들을 다 수용을 해라 이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일 날 최 전 함장이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을 만난 이후에 악플이 더 많아졌다. 민주당 빠르게 조치하시오. 또 요구사항에 계속 묵묵부답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도 좀 만나주세요. 이재명 대표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뭐 이렇게 만나지 말고요. 자, 그래픽 돌려볼까요? 어제 또 최 전 함장이 또 무언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한 주장하시는 분들 반드시 천안함 견약하시오. 님의 침묵과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은 사태를 계속 악화시킨다. 님의 침묵,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뭐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악플러 집단 고소장 마감 좀 합시다. 뭐 계속 본인을 향한 악플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마감 좀 하자.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최 전 함장.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사과할 의사가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당 차원에 5가지 요구사항 냈는데 그 논의를 하셨을까요? 뭐 논의는 뭐 하지는 않았고요.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요. 또 권칠승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원일 전 함장께서 좀 대표님 사과와 면담 입장을 요청을 대변인으로서 한 번만 더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대변인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오늘 하루가 다 지나지는 않았으나 이재명 대표가 최 전 함장이 요구한 뭐랄까 면담, 사과를 지금까지 보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장해찬 최고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과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이재명 대표가 최원일 함장과 면담을 하고 당의 공식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 번 더 밝히고 사과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득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천안함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들, 그로 인해서 안보 관련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왜? 뭐가 어렵다고?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만나러는 국회가 아니라 그 중국 대사의 관저까지 찾아가는 분이 최원일 함장이 언제 어느 때든 국회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만나는 것입니까? 결국 정치적 유불리나 이해득실이 아니라 뭔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주류에 있어서 천안함에 대해서 꺼려하는 실제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망언이 주기적으로 나와도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중에 누구 하나 가벼운 징계조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5.18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 나오면요.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결국 민주당이 말로는 정부의 공식 입장,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 때문에 일어난 이 사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속내로는 이 천안함 장병들과 또 함장을 만나서 위로하고 사과하는 것이 못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닌가. 결국 그 부담의 원인은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이재명 대표가 최원일 함장을 안 만남으로 인해서 예.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원일 전 함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 이 대표님께서는 왜 이래경 씨라는 분을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분은 천안함을 뭐 자폭됐다,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또 하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최 전 함장을 겨냥해서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이고 나서 어이가 없네요. 이 발언. 이 두 가지 대목을 가지고 이 대표에게 오늘까지 최 전 함장은 사과하시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글쎄요. 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함장님께서도 충분히 고생을 많이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로 좀 서로가 좀 희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브리핑은 아니었다는 말씀과요. 더불어서 저희가 어찌됐건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북한 군인이 DMZ를 넘어왔다. 그러면 그 지휘관 보직 해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휘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장경태 최고가 지휘관의 경계 실패 책임 저 발언을 하고 좀 논란이 인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원일 전 함장을 겨냥한 악플이 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랍니다. 경계 실패로 부하들 죽게 만든 졸장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작전 중 경계 실패로 부하들 죽임에 몰아넣지 않은 장본인 아닙니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또 한번 보죠. 참으로 뻔뻔한 함장입니다. 최 전 함장. 평생 반성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명예스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폐잔병이 말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조 의원님? 네, 저는 저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거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 이 예? 천안함이라는 우리 군인들에게 정말로 큰 상처를 국민들에게 준 사건을 갖고 지금 이게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민주당은 이 천안함으로 상징되는 이 북한과 관련된 일만 나오면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일견 북한의 편을 드는 양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함으로 인해서 예? 저는 어떻게 보면 개딸들이 그 인터뷰를 보고 저런 비슷한 류의 댓글들을 지금 계속 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 대표라면 이건 빨리 선을 정리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좋지만 천안함에 관해서 우리 숭고한 국군들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분노하고 북한의 이름을 이게 당론이다. 더 이상 여기에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예? 저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권칠승 대변인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권칠승 대변인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지만 사과하고 또 함장님 최원일 함장 찾아가서 사과한 그 일말의 진정성을 이재명 대표가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가 보면 저는 이런가? 이재명 대표 예. 속에 있는 심리 상태를 하나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변인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만 나는 대변인을 위해서 내 정치적 자산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대변인 실수한 건 대변인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고 나한테까지 화를 덮여 쓰지 말아라. 예? 근데 저런 분이 어떻게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입장, 당의 입장을 대변인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좋은 말, 나쁜 말 다 해주시는 대변인에게 지금 저런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는데 안 받겠다, 당대표 만나기 전까지 안 만나겠다고 하시면 모셔가지고 차 한 잔 30분 마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쓴소리 하시겠죠. 그거 들어야죠. 민주당 입장이라면서요. 듣고 또 듣고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감입니다. 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사실 이번 논란의 이제 시발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면서 혁신위원장에 이래경이라는 분을 임명하려고 했던 거기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경 씨의 이런저런 부적절한 발언들. 그런데 이래경 씨가요, 며칠 전 지난주 금요일 날 더 탐사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경 이사장 더 탐사에서
이 자리를 빌려 천안함 영령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 진실이 왜곡, 나라를 분열,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간곡한 심정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또 주장을 이어갑니다. 내가 표현을 좀 과하게 쓰면서 천안함과 관련해서 뭐 자폭, 이거는 내가 조금 오버액션을 하긴 했지만 천안함 문제는 여전히 원인 불명이고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게 나 이래경의 입장이다. 나의 유일한 싸움의 대상은 역사의 진실,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래경이 고초를 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것이다. 더 탐사에서 지난주 금요일 밤 방송에서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래경 이사장의 소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표현을 과하게 써서 오버액션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버액션이라는 거는 이제 지나치게 다른 표현이죠. 어디까지나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오버액션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오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게 뭐 저의 입장이다 하시지만 요즘 말로 뭐 너님의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하시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전부 본인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바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혁신위원장 처음 지명됐을 때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분이 누구야? 전혀 모르는 분인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래경이라는 그 이름 석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9시간 만에 사퇴를 하긴 했지만 그 인지도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어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에는 일개 시민의 이야기였다라고 치부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 이미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지명자로서의 어떤 네임밸류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음모론을 본인이 숙이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은 민주당에는 더욱 큰 일파만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분명히 어떤 끊어주는 입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당의 공식 입장이다라는 앵무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지 말고 그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명백히 밝혀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래경 이사장은 다시 한번 볼까요? 금요일 더 탐사에 출연을 해서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천안함은 북한 폭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여전히 이거는 원인 불명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나 이래경 아무리 내가 시련을 겪고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양재현 변호사님, 그 여당에서는 어찌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러한 분을 혁신위원장에 앉히려 했던 것입니까? 이런 비판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당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예. 이제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저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SNS 같은 걸 검증을 해보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걸 왜 미리 눈치채지 못했느냐, 미리 파악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과 또 한꺼번에 이래경 지금 이사장이 저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저렇다라고 그렇게 묶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저런 목소리도 나오면 왜 당대표가 나서 다 잠재우지 않느냐. 뭐 강성 지지자들이 뭔가 좀 강성이라는 표현을 좀 지양해야 되는데 예?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지지하는 분들이 좀 과한 표현을 쓰면 왜 대표가 나서서 이걸 못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식의 비판 뭐 가능하죠. 다만 이제 민주당이라는 곳의 분위기는 저는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당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에 대해서 대표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당대표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그 부분을 조율해 나가는 게 역할이긴 하지만 한 번에 조용히 해라라고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래경 씨는 여전히 천안함은 원인 불명이다. 이런 입장을 이어가고 있고 저러한 주장을 가지신 분을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원장에 앉히려 했던 것이고 이제 논란이 일파만파 일었고 최 전 함장은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안 나오고 있고 장해찬 차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대표의 의지예요. 저는 양 변호사님과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예. 이걸 천안함이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식이나 발언을 한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공개적으로 언행 조심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리위 회부가 되어서 윤리위에서 아주 강도 높은 처분이 나왔잖아요. 만약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 이래경 혁신위원장이야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고 차치하더라도 천안함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 함부로 발언하지 마라. 장병들과 함장 명예훼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 메시지하면 개따리고 뭐고 싹 조용해질 겁니다. 어허. 훨씬 이 악플이나 장경태 의원 같은 사람이 라디오 나와서 함부로 언행하는 것들 줄어들 겁니다. 어허. 그리고 딱 대표적인 케이스들, 뭐 권칠승 수석 부대변인 사과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징계 회부하겠다, 윤리 회부시키고요. 당원권 정지 몇 달 때리면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이 함부로 발언 못해요. 그런데 사과했다고 해서 아무 징계도 안 하고 예? 심지어 수석 대변인도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당 최고위원 두 분은 뭐 사과 안 해서 징계받았습니까? 잘못하고 회초리 맞으면 사과는 다 하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책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느냐는 당대표의 결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오늘 뭐 지금 난 12시 20분을 좀 지나고 있으니까요. 최 전 함장이 오늘까지 사과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랜만에 국회 상임위 회의에 출석한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